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축월 지장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축월생 유명인을 살펴보니까 박혜미 씨가 있네요. 그래서 축월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박혜미 씨 사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토에는요. 지장간에 계수, 신금, 기토가 있습니다. 축월 자체가 사유축 삼합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이제 봄을 향해서 축월 다음이 인월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체가 이제 태어나는 그런 의미로 나가는 그런 계절이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토 지장간에는 계수는 봄에 을목을 키우는 수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봄이라는 건 만물이 팽창하는 분산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계수는 분산의 기능이 강하고요. 신금은 응축하는 기운으로 익은 열매를 신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가장 딱딱해진 상태를 의미해요. 근데 이 딱딱해진 신금이 축토에서 계속 새로운 목으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는 아직 차가운 기운이에요. 분산하는 기능하고 응축하는 기능이 같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축토를 탕화라고 합니다. 축토는 동물로 소를 의미하죠. 소는 농사 지을 때 농민들이 가장 중요한 가족이면서 재산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소고기를 먹어보면 소는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소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토에 희생 봉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축토가 있다. 희생 봉사의 의미도 있고요. 그 축토라는 거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나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계절로 보면 가장 추운 계절이에요. 또 만삭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축토가 있는 자리에서는 정신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축월이나 축토가 일지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주 공부나 아니면 철학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토가 아까 만삭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제 임목으로 나가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을 하면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축토 자체에 집착이 강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사유축 삼합을 마감한 땅에 우리가 마감을 하면 그 다음에 떠나야 하거든요. 하지만 떠나기 쉽지 않은 집착이 강한 땅. 그래서 축토가 있는 자리에는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에도 강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축토가 있는 사람은 효자, 효녀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소 같은 경우는 밭일이나 논일을 하러 나갈 때 일단 콧도래가 필요하거든요. 소가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콧뚜를 해서 그걸로 끌고 가야지 말을 듣기 때문에 콧뚜레를 합니다. 그래서 축토는 고집도 강한 그런 글자면서 그리고 콧뚜레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콧뚜레가 꿰어 있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가족에게 매이는 그런 의미가 강한 글자가 또 축토가 됩니다. 그래서 축월에 보면은 대운이 봄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수기를 지나서 다시 가을, 금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봄으로 간다는 건 개수를 쓴다는 거거든요. 개수를 이용해서 을목을 키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나 예술 쪽 직업 물상이 강합니다. 근데 대운이 신유술로 흐른다 그러면 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축이라는 토에는 계속 생명체를 지금 품고 있어서 그 생명체가 목으로 바뀌는 것을 보조해주는 역할로 금을 계속 보충해주는 그런 의미가 되고 금의 물상인 금융이나 치료, 직업적 특성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박혜미 씨 사주를 보겠습니다. 박혜미 씨 사주는요. 개묘년, 을축월, 병자일주입니다. 축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입니다. 병화라는 일간은 원래 하는 일이 금이라는 열매를 익히는 그런 글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금이라는 열매는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 금이 드러나는 계절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축월입니다.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활동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제 대운이 여자이기 때문에 인묘지인으로 봄으로 흐릅니다. 봄으로 흐른다는 건 제가 아까 을목을 키우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이나 예술 쪽 성향으로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병화가 지금 원국에서 보면 축월이기 때문에 축토는 사유축 삼합을 마감했습니다. 거기에 금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금들에게 병화가 빛을 분산해서 그 금을 익히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소리에 대해서 했을 때 우리가 개수를 소리의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화금수 조합이 음악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래서 박혜미 씨도 화금수 조합으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했어요. 그러면 구조를 보면요. 일단 계묘년생이에요. 계수라는 건 병화일간한테 정관입니다. 그래서 연의 정관은 어릴 때 만나는 첫사랑이나 첫 남자 아니면 나이가 많은 남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간에 있는 정관, 남자와는 인연이 별로 없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이혼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운에서 무진 대운에서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일단 지지에서는 그렇게 크게 동한 곳은 없어요. 천간을 보면 천간에서는 무토와 계수가 무게합을 합니다. 이 봄에 무게합을 한다는 의미는 제가 을목을 키우기 위해서 무토라는 땅 위에 계수가 열기를 끌어올려서 을목이 잘 자라도록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을계무 구조가 됩니다. 그 을계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따뜻한 봄날이에요.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그런 의미로 꿈꾸는 희망에 부풀어 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진대운, 무진년에 오면 이 무진대운에서 일어날 일이 이 무진년에 그 결과로 드러난다 이런 의미잖아요. 정관과 식신이 합을 했기 때문에 남자와의 관계, 결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을목을 키우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을 주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무진대운 무진년에 첫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진대운 이제 31세 갑술년이 오면요. 갑목은 지지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묘 중에 연지 묘목 중에 갑목과 을목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변동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갑술로 와서 술토가 축토를 깨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묘술로 묘목을 잡아버리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갑술년에 이혼을 합니다. 천간으로 보면요. 원래 계수는 을목을 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갑술년이 되면 갑목을 키웁니다. 그러면 변화했다는 거예요. 정관의 변화. 그러면서 원래 박혜미 씨의 무토라는 식신을 깨버립니다. 그 의미는 서로 떨어지겠어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갑술년에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을해년이 오면은 다시 을계무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묘목이 동합니다. 그럼 다시 또 근본적인 변동 변화로 이 해수가 오면서 축토 속의 계수를 일지목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지에서도 자축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축합은 육합의 의미인데 인간관계 집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육합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을해년이 오면은 근본적인 변동 변화와 해수라는 그 남자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의미로 다시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면 박혜미 씨 같은 경우는 계수, 축중의 계수, 그리고 일지궁의 자수에서 관성이 굉장히 많은 사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수기가 많은데
병화로 화기는 혼자예요. 일간 혼자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축토에는 할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병화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여기저기에 분산해서 밝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회에서 찾는 사람이란 의미가 있어요. 할 일이 많은 사람.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는 관이기 때문에 관이라는 건 나를 갈고 닦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남자라는 의미도 되니까 할 일도 많고 주변에 남자가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개수, 축중의 개수, 자수는 할 일이 을목, 묘목을 키우는 남자들입니다. 박혜미 씨가 하는 일이 예술 쪽이에요. 그러면 박혜미 씨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술계에 종사하는 남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일지궁 자수 역시 자축으로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황민 씨도 같은 예술계 종사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운을 보면 박혜미 씨 같은 경우는 대운이 목, 그 다음에 화, 지지로 계절로는 목화의 그런 흐름이 보여요. 인성운에서 비겁운으로 바뀝니다. 인성이라는 건 공부하는 운이고요. 그리고 인성은 잘하는 그런 의미니까 어렸을 때는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잘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비겁운이 되면은 몸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박혜미 씨 같은 경우는 노래를 하면서 뮤지컬이기 때문에 같이 몸을 많이 쓰는 그런 직업이 됩니다. 그리고 천간으로 보면 토운에서 금운으로 바뀌어요. 식상운에서 재성운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식상이라는 건 내가 나의 재주를 발산하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박혜미 씨 같은 경우는 센 언니 베스트 11에서 3위를 할 정도로 좀 자기 할 말은 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많은데 식상이 온다는 의미 자체가 내가 할 말은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요. 53세에 신미대운이 새로 왔어요. 신미대운 무술년 작년이었죠. 작년에 남편 황민 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납니다.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가 지금 2명이나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일로 황민 씨는 구속되고 1심에서 4년 6개월 받았고요. 항소에서 3년 6개월 1년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 항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박혜미 씨 남편 입장에서 한번 이 사주 원국을 가지고 살펴보고 자동차 사고가 났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씨 일지궁에 자수 정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황민 씨가 되고요. 그 황민 씨 자수를 일간으로 봤을 때 병화는 정제, 그러니까 아내가 되죠. 그리고 축토는 편관으로 사회궁이 됩니다. 그리고 을목과 묘목은 식신이고요. 개수는 비견의 입장이 되죠. 그리고 이 을목, 묘목은 식신은 우리가 보통 식상은 아랫사람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박혜미 씨 사주에서 대운이 천간으로는 토, 금 이렇게 흘렀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사오미라는 화기로 흘렀습니다. 그럼 황민 씨 입장에서는 무진대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토라는 관성이 왔어요. 그리고 기토 관성도 오고요. 지지로는 무진대운에는 관성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틀이 어느 정도 짜여진 사람이란 의미였는데 점점 대운이 사오미로 가고 천간으로는 경금과 신금이 오면 황민 씨 입장에서는 식상이 인성에 잡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합을 하면 그래도 합해서 뭔가를 만들려는 의미가 되지만 이 신미대운 같은 경우는요. 을신충으로 이 자수 입장에서는 도식의 의미가 있는 그런 대운이 됩니다. 그래서 신미대운이 온다 그러면 일단 신금은 지장간을 살펴보면요. 일단 뭐 유금은 없으니까요. 축중에 신금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축중에 신금이 드러났다는 것은 사회궁입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공간이 움직이는 대운이다. 그리고 그 신금이 드러나서 천간에서는 을신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운 자체에 도식의 의미도 있으면서요. 이 식상이라는 을목, 묘목이 상하는, 아랫사람이 상하는, 그리고 나의 활동성이 상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대운이 됩니다. 그리고 원국에서 자축으로 합을 하고 있어요. 육합을 하고 있는데 이 미대운이 오면 이 육합, 자축합을 깨려고 합니다. 이게 오대운에도 그랬지만 미대운이 되면은 축미충으로 자축을 깬다. 이거는 사회하고 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 끈이 끊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신미대운이 오면 이 신금은요, 우리가 보통 금은 자동차의 물상으로도 보거든요. 그 자동차가 미토라는 뜨거운 토입니다. 우리가 미월 되면은 굉장히 더워요. 그 더운 토에 신금이 달궈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금이 달궈지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죠. 하지만 신금으로 드러날 때 신미대운에는요, 천간에 계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금이라는 건 제가 종자고 종자는 수기를 향해서 새로운 목으로 드러나는 그런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무술년이 오면요, 원래 이 천간으로 드러난 신금이 수기를 향해 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는데 무게합으로 이 개수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지지루는 자수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수기는 목을 키우는 인자라고 했고요. 흘러다닌다고 했는데 지금 목을 신금이 자르고요. 그리고 흘러다니는 그 기운을 무토가 잡아서 분산되는, 그리고 흐름이 막히는 그런 운이 됩니다. 무술년이 되면은 신금이라는 자동차의 속력이 굉장히 빨라지는 과속을 의미하고요. 지지로는 축술미 사명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에서 얘기를 하기를 갓길에 세워둔 그 화물차를 피하려다가 큰 사고가 나서 충돌로 인해서 이런 인명사고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술미토 자체는 일단 축토에는요, 사유축 삼합을 마감한 금이 있고요. 술토에는 인호술 삼합을 마감한 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에는 해묘미 삼합을 마감한 목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술미가 일어났을 때 가장 문제가 미토 속에 있는 목기의 생기를 의미하는 글자가 상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운에서 이렇게 왔고 그 드러난 신금이 을목을 자르는 그런 대운과 세운이기 때문에 이 축술미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해년이 왔어요. 올해 기해년이 오면은 다시 해자축으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황민씨가 1심과 2심에서 지금 3년 6개월까지 됐거든요. 근데 다시 상고를 합니다. 하지만 기해년이기 때문에 축미충이 또 일어나면서요. 해자축이라는 끈을 잘라버리는 그런 운이 되고, 황민씨 입장에서는 무토나 기토는 모두 관성입니다. 이렇게 운에서 왔을 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관제의 의미로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기토가 이 박혜미 씨 입장에서는 기토는 상관입니다. 기해년에 이혼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 황민 씨가 왜 음주운전을 했을까요? 일지궁 자수는 제가 아까 흘러다니는 그런 수기로 인성 그리고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자수 자체가 지지로 사오미를 지나면서요. 신미대운이 오면은 뜨거운 토인 미토에 의해서 자수가 상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수의 흐름이 막히고요. 또 분산되어 버려요. 그리고 미토는 자수에게 편관의 요소이기 때문에 힘이 드는 그런 대운이다. 그래서 이 대운 자체가 관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복선을 알려줍니다. 여름의 하계에서 우리가 갈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그럼 이 자수 관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덥고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수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술을 찾게 될 겁니다. 보통
이 사주 원국이 이런 식으로 수기를 찾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경우에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사오미로 대운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하게 술을 찾는, 이렇게 강도가 더 심해지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근데 무술년이 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게합으로 천간에 있는 개수도 잡히고요. 축술 미로, 이 축토에는 그래도 겨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기를 보충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깨버리고, 자수도 또 무술이라는 화기를 담고 있는 토에 의해서 깨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제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까지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축술미로 토라는 자신 입장에서는 관이라는 틀, 자존심, 모든 게 깨지는, 그리고 관제까지 일어나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자 사주에 식상이 강하다 그러면 상관, 경관, 식신, 제살, 그런 의미로 남편을 힘들게 한다, 남편인 관성이 큰 소리를 못 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게 운에서 왔을 때는 여자의 식상운은 남편이 힘들어지는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관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관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 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고친다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이 원래 내 몸이 아닌 다른 몸으로 고치기 때문에 몸이 상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술 한 잔이, 사실 우리는 술을 잘 마시면 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이렇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음주운전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겠죠. 오늘은 박혜미 씨 사주로 일간 입장, 그리고 사주에 사실 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주는 일간이 주연이잖아요. 조연의 입장에서 운의 흐름, 그리고 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인월생 사주를 가지고 인월의 지장관과 인월의 특징, 그리고 대운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